더 큰 그림으로 제가 보자면은 결국 기술 회사들이 현재 IP 그리고 콘텐츠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이 이후에는 가기 위한 발판으로 준비되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요즘 누가 일본 만화 보니 이제 K-웹툰 순항이라는 제가 이슈를 가져왔는데, K-웹툰 웹소설의 성장은 이제 새로운 한류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탄탄한 스토리랑 이제 두터운 팬층을 가진 웹툰 웹소설을 원작으로 제작되는 드라마와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엄청나게 끌고 있는 시점인데, 그런 팬층들이 두터워질수록 지금 한국 콘텐츠계의 이제 입지가 굉장히 더 두터워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웹툰 업계는 이제 드라마, 영화, 이제 그런 2차 저작물로서 수익에 그치지 않고 직접 IP 그 자체를 내다 파는 글로벌 유통 사업에 현재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사업 확장성이나 이제 웹툰 관련주의 콘텐츠의 주가 성장 이런 것들이랑 맞물리면서 현재 시장 분위기에서 따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한국의 대표적 웹툰 회사로는 무협 그리고 액션 장르 기반의 웹툰 웹소설 콘텐츠 기업의 핑거스토리, 그리고 디지털 만화, 웹툰 웹소설 콘텐츠 공급 기업,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스터블루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웹툰 웹소설 음악 영상 분야에서 기획 제작 투자까지 아우르는 이제 카카오가 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웹툰 플랫폼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제 네이버, 저도 가끔씩 보곤 하는데 웹소설, 웹툰 전문 콘텐츠를 제작하고 또 이런 출판을 유통하는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이제 DNC 미디어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웹툰 및 웹소설 콘텐츠 플랫폼 서비스 업체 키다리 스튜디오 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콘텐츠 산업의 웹툰은 그래도 기업들을 많이 알고 계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많이 느끼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한국 웹툰은 국내로 넘어와서 해외 시장까지 확대 중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 그런 큰 회사들도 이미 북미 그리고 일본을 넘어서서 이제 프랑스 시장에까지 선점에 나선다고 하는 소식인데, 굉장히 낯설죠. 한국 웹툰이 프랑스 사람들한테 보여준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프랑스 웹툰 시장의 탑5는 모두 국내 우리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데이터 분석 플랫폼의 데이터 AI에 따르면 프랑스 웹툰 시장 점유율 1위 플랫폼은 네이버 라인 웹툰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키다리 스튜디오의 델리툰, 그리고 카카오, NH의 포켓 코믹스 등이 이제 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글로벌 웹툰 시장 2030년까지 연평균 40%의 성장 전망. 이제 시장 조사 기관인 이제 스페리컬 인사이트 컨설팅이라는 글로벌 웹툰 시장 전망 보고서가 있는데요. 그 기관에 따르면은 글로벌 웹툰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40.8%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서 한국 웹툰 시장도 본격적으로 가속화를 내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 시장 분위기를 엄청나게 고조되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2020년 글로벌 디지털 만화 시장 규모, 이제 그 시장 자료를 한번 볼 텐데요. 일본의 디지털 만화 시장 규모는 4조 5천억 정도의 세계 1위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뒤이어서 1조 거의 7,800억 원, 그리고 미국이 1조 6,600억 원, 한국이 1조 5,400억 원 순으로 한국 웹툰 시장 규모는 전 세계에서 4위 정도 차지하고 있는 셈이죠. 네, 한국 웹툰의 점유율이 글로벌로 나아가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 그리고 싱가포르의 국부펀드 등이 잇따라서 이제 한국 웹툰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싱가포르 투자청은 리디의 콘텐츠 산업에서 글로벌 웹툰 구독 서비스인 많다, 이 서비스의 성장성을 높이 평가해서 투자했다고 하는데, 이처럼 다양한 이제 글로벌 기업과 국부 투자는 문화 강국, 한국은 그래서 다양한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증명한 셈이죠.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인 PIF가 이제 싱가포르 투자청 이랑 함께 카카오 엔터에 1조 원대 규모의 이제 투자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온라인 만화 제작 유통업을 하고 있는 이제 미스터블루도 덩달아서 주가가 수혜를 받았다,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 옛날 광고 영상 보시면은 나 혼자만 레벨업 광고를 찍은 적이 있잖아요. 그치? 아, 그때 멋있게 찍었는데 그것 좀 다시 한번 편집할 때 넣어줘요. 그거 찌는데 힘들었다고. 네. 그래서 DNC 미디어의 가장 큰 주가 상승 이유로는 나 혼자만 레벨업. 나 혼자만 레벨업 웹툰은 전 세계 누적 조회수 142억 회 달성했다고 하는데, 심지어 만화, 애니메이션 강국인 일본에서도 피코마를 통해서 확고한 팬베이스를 확보하는데 성공했고, 100만 명이나 구독했다고 하는데, 정말 말 그대로 잘 만든 웹툰 IP 하나가
엄청나게 복덩이가 되는 시대가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한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애니메이션과 게임 출시를 또 동시에 앞두고 있는데요. 일본 영상기획 전문 그룹 이제 애니플렉스 사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A1 픽처스가 이제 올해 공개를 목표로 애니메이션 제작 중이고요. 넷마블 네오는 나 혼자만 레벨업 이제 얼라이즈라는 RPG 게임으로 개발에 착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 파트너사와 공동으로 이제 작업하는 만큼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통 예상돼요. 팬층이 많다는 건 그만큼 게임 초기 유저를 잘 모을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이런 게 IP의 또 힘이죠. 그래서 나 혼자만 레벨업 얼라이즈 이제 로열티 수익이 포함된 DNC 미디어의 2023년 예상 영업이익이 200억에서 거의 300억 정도 사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미스터 블루의 상승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주가가 오른다는 말은 이제 외부 자본이 회사로 유입되지 않아 유상증자와 달리 이제 기업 가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그리고 신주 인수권에 대한 권리가 없어지는 이제 권리락이라는 게 발생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권리락이 발생하면은 평소보다 주가가 크게 낮아지면서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 우리가 12월 달에 이제 배당을 받게 되면 권리락, 이제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빠지는 걸 경험하잖아요.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유통 물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하기도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스터 블루도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상승세를 잠깐 봤다. 네, 여러분 재벌집 막내 아들 여러분 다들 보셨나요? 저도 잠깐 이제 요약편, 요즘엔 다 유튜브에서 요약편으로 압축해주더라고. 그래서 저도 가끔 자기 전에 너무 보긴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요약편을 자주 보곤 하는데, 예전에 외국인들 저희가 삼성전자 풀매수 주간 증시 콘텐츠를 찍을 때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이처럼 웹소설이 타 콘텐츠 포맷으로 다각화되는 게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그래서 재벌집 막내 아들이 넷플릭스 세계 3위를 한 뒤에 이제 원작 웹툰의 조회수 순위는 142위에서 36위까지 급등했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항상 자주 있는 일이죠. 웹소설 조회수는 980만 회에서 1196만 회까지 올랐다고 하니까 KB증권은 여기서 이제 미스터 블루의 일평균 웹소설 서비스 매출이 약 1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라고 보고서를 내는데, 컨텐츠 하나가 이런 OTT 서비스를 끌어올리는 경험, 우리 최근 환승연애에서도 자주 보고 있죠. 환승연애 저희 PD들이 가끔 저보고 환승연애 나가라고 하는데 딱 기억나는데 혜은 미스터 블루 전원사채가 있던데 괜찮은가요? 우리가 저번에 라이브에서도 말했지만 시장은 항상 우상향만 하진 않잖아요. 웹툰 주가가 연일 이제 뭐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부 종목의 투자자들은 또 활짝 웃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전환사채 때문이에요. 이제 차익을 실현하려고 하는 이제 CB 투자자, 이 전환사채 투자자들이 전환 물량을 쏟아내면은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스터 블루는 한 달 새에 50% 넘게 올랐는데 150억 상당의 이제 CB가 미상환 상태라고 하는데, 상반기 주가 하락 과정 속에서 전환가액이 하향 조정되면서 전환 가능 주식이 이제 더 많아진 거죠. 그래서 늘어난 것으로 이제 보고 있다 보니까 이제 KB증권의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 전환 가능한 CB는 주가의 잠재적 부담으로 계속 작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서를 썼는데, 실제로 맞는 말이죠. 이걸 이용해서 투자를 거래하시는 분들만 있기도 하니까요. 이 전환가액을 잘 보시는 거랑 이 미상환 잔액을 잘 보시는 것도 굉장히 투자에서 유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보고서를 보면은 최근 몇 년 안에 웹툰, 웹소설이 2차 콘텐츠로 부상하면서 미디어 믹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이 종주국인 웹툰 사업의 경우 이제 지적재산권, 우리가 IP라고 부르죠. 그래서 글로벌 확장이랑 그리고 수익화에 가장 유리한 분야를 거점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하나증권의 이제 콘텐츠 리서치를 따르면은 기존까지는 한국 스토리 IP들은 여전히 웹소설, 웹툰, 그리고 영상화, 그리고 굿즈, 게임으로 이어지는 이제 IP 비즈니스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2023년은 웹툰 업계에 이제 새로운 수익화 모델을 보여주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거다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스토리 IP가 편당 200원, 300원 과금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IP 사업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되는데요. 이제 웹툰, 웹소설, 영상의 IP, 이제 가치사슬의 시너지가 발생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는. 그래서 콘텐츠 사덤의 전통한 이제 관계자들의 말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한국이 종주국인 K 웹툰의 경우 드라마는 물론 애니메이션화에서 용이한 이제 신선한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추세다 라면서, 특히 일본의 애니메이션 기술력과 만나 시너지를 만들 경우 제2의 건담, 드래곤볼과 같은 작품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 라고 이제 분석했다고 합니다.
저 콘텐츠를 보고 주식을 산 적이 있냐라고 하면 저는 콘텐츠 산업 자체에 대해서 많이 투자해 본 경험은 별로 없고요. 다만 이틀 전에 슬램덩크를 본 기억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저는 슬램덩크의 실제로 팬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슬램덩크를 만화책을 갖고 있기도 하고 지금도 가끔씩 음악 듣는데 저는 이제 스타트업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 저런 게 이제 팀워크이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저 스포츠 팀이라는 게 굉장히 스타트업의 팀이랑 굉장히 비슷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재밌으니까 한번 꼭 보세요. 성장 가능성이 커진 웹툰 사업에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저는 실제로 콘텐츠 산업에 굉장히 가능성이 많고 이미 어느 정도 미래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대형 콘텐츠 회사의 특징은 IP를 직접적으로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치를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가 샌드박스가 흔들리는 이유를 또 여기서 볼 수 있을 거고요. 과거에 메가스터디 주가를 보면은 누가 뭐 이투스로 이직한대, 뭐 현우진이 어디 간대 이러면은 주가가 엄청나게 출렁거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타 강사들의 이적에 따라서 크게 변동성을 일으켰던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자체 IP 그리고 독립적인 콘텐츠를 이제 제작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IP 그리고 흥행 콘텐츠를 이제 확보해서 관리하는 이제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이제 IP 의존성이 있는 비즈니스라면 저는 투자를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자체 제작할 수 있는 이제 시스템이 있거나 네, 그런 스튜디오가 있는 쪽이 훨씬 더 저한테는 매력적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체 IP를 생성할 수 있고 확장할 수 있는 IP 및 이제 콘텐츠 산업의 근본적인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비효율성. 영화 제작 산업은 비용이 엄청나게 들고 영상 뭐 이번에 아바타만 해도 뭐 1조가 넘게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기술로서 해소할 수 있는 이제 VFX 기술이라던가 이제 콘텐츠 제작 편의를 높이는 뭐 서비스를 하거나 그런 기술 쪽에 관심을 가질 것 같고요. 더 큰 그림으로 제가 보자면은 결국 기술 회사들이 현재 IP 그리고 콘텐츠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이 이후에는 사실 메타버스로 가기 위한 발판으로 준비되고 있거든요. 인스타그램 보면 메타가 뭐 엄청나게 자꾸 뭐 하잖아요. 이상한 광고 띄우고 강제로.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메타의 그런 호라이즌 월드 그리고 구글 글라스, 애플 글라스 이제 그런 하드웨어들이 공격적으로 뒤에서는 개발되고 있거든요. 결국 다 이 콘텐츠 그리고 IP를 추후에 메타버스 세계관에 넣으려는 준비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웹툰 산업으로 시작해서 콘텐츠 관련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구축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다양한 카테고리로 분산화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6년도에 제가 실제로 VR, AR 관련주에 투자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그런 메타버스 막 그런 개념들이 별로 없었어요.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고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됐던 거는 한국에서 그걸 벤처 기업에서 로비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너무 많이 해먹은 회사들이 많아서 저는 그때 그 시장 조사를 실제로 전반에서 했는데 이거 한국 내부에서는 이제 VR, AR 쪽에 하드웨어가 단기 시점에 뭔가 성장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크게 이익은 못 보고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2022년에 이제 국내 콘텐츠 그리고 글로벌 콘텐츠 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투는 사실 시작일 뿐이고 많은 투자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세 줄 요약을 해보면 현재 IP 확장 방식, 웹툰, 웹소설, 드라마, 영화 그리고 게임 굿즈. 두 번째는 웹툰을 포함한 콘텐츠 산업 시장은 가파르게 성장하는 중. 그리고 지속적인 자체 IP 생산 가능 여부가 기업 가치 평가의 핵심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IP 제작사, 콘텐츠 제작 관련 기술 보유 기업, VR, AR, 하드웨어 제작사까지 콘텐츠 전방위에 관련된 기업을 공부하기. 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오늘 콘텐츠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는데 저도 뭐 실제로 유튜브를 하는 것도 뭐 콘텐츠업이죠. 이제 동강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IP이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콘텐츠 산업에 투자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자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돼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안녕.